여러분, 오늘 분석할 종목은 LX아웃시스입니다. LX아웃시스는 이름만 들으면 인테리어 회사, 창호 회사, 벽지 회사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뜯어보면 이 회사는 단순한 인테리어 자재 회사가 아닙니다. 크게 보면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건축자재 사업입니다. 창호, 바닥재, 벽지, 단열재, 인테리어 스톤, 주방욕실 관련 자재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소재와 산업용 필름 사업입니다. 자동차 내장재, 자동차 원단, 자동차 부품, 가정가구용 데코 필름, 산업용 필름 등이 포함됩니다. LX아웃시스의 사업은 건축자재와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으로 나뉘며 2025년 기준 매출 비중은 건축자재 약 67%,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 약 33%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즉, LX아웃시스를 볼 때는 단순히 건설주냐 아니냐만 보면 안 됩니다. 이 회사는 건설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건자재 회사이면서도 동시에 자동차와 필름 쪽으로 실적을 방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LX아웃시스를 왜 봐야 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2025년에 크게 흔들렸던 실적이 2026년 1분기에 다시 살아나는 신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LX아웃시스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458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70억 6,200만 원 대비 549.7%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LX아웃시스는 2025년에 건설 경기 침체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2025년 전체 매출은 3조 1,787억 원으로 줄었고 건축자재 부문이 부진하면서 실적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회사의 재무정보에도 2025년 매출액이 3조 1,787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는 시장이 LX아웃시스를 좋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건자재 회사는 결국 주택 경기와 연결됩니다. 아파트를 많이 짓고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집을 고치고 꾸미는 수요가 있어야 창호도 팔리고 바닥재도 팔리고 벽지도 팔립니다. 그런데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 착공이 줄고 신규 분양이 줄고 인테리어 소비까지 위축되면 LX아웃시스 같은 회사는 실적이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NIC 신용평가 자료에서도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LX아웃시스의 건축자재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7% 감소했고 주택건설 경기 부진과 신규 입주 물량 위축이 창호단열재 같은 비입이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LX아웃시스는 그냥 건설 경기 부진에 눌린 종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소재와 산업용 필름 부문입니다. LX아웃시스는 주력인 건축자재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자동차 소재와 산업용 필름으로 실적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 부문이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소 재산업용 필름 부문 매출은 1조 454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이 부문의 수출은 7% 증가한 6,32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건자재 사업 비중은 2년 전보다 5.8%포인트 상승해 32.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전에는 LX아웃시스를 보면 건설 경기 안 좋으면 끝나는 회사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건축자재가 여전히 본업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자동차 소재와 산업용 필름 쪽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원단, 자동차 내장재, 데코필름, 가정가구용 필름 같은 제품은 국내 부동산 경기만 보는 사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완성차 생산, 해외 고객사 수출 물량, 고부가 소재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LX아웃시스의 핵심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 건축자재 부진은 바닥을 지났는가? 둘째, 자동차 소재 필름 사업이 실적 방어를 넘어 성장축이 될 수 있는가? 셋째, 2026년 1분기 흑자 전환이 일회성이 아니라 추세가 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LX아웃시스는 영업이익 458억 원대의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CBC 뉴스 보도도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458억 원 흑자 전환을 두고 실적 체질 개선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흑자 전환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이유로 흑자 전환했느냐입니다. 만약 일회성 이익으로 좋아진 거라면 시장은 오래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LX아웃시스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용 효율화입니다. 2025년에 실적이 나빠지면서 회사는 비용 구조를 줄이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 사업 효율화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LX아웃시스는 중국 텐진 법인을 매각해 연결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는 수익성이 낮은 해외 사업을 정리하고 포트폴리오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소재와 필름 부문이 수출 성장입니다. 건축 자재가 국내 주택 경기 영향을 받는다면 자동차 소재와 필름은 해외 시장과 글로벌 완성차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문에서 수출이 늘어나면 국내 건설 경기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재료 가격 안정화 가능성입니다. LX아웃시스는 PVC, 화학 소재, 필름 소재 등 원재료 가격 영향을 받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면 같은 매출에서도 마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다시 오르면 수익성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1분기 실적은 단순히 좋았다가 아니라 건축 경기 침체 속에서도 비용 절감과 비건자재 부문이 버텨준 결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LX아웃시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장점은 브랜드와 제품 포트폴리오입니다. LX아웃시스는 국내 창호 바닥재, 벽지, 인테리어, 자재 시장에서 오래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인 창호, LX지인, 인테리어 같은 브랜드는 익숙합니다. 건축 자재는 한번 신뢰가 쌓이면 쉽게 바꾸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창호나 바닥재는 단순 소비재가 아닙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리모델링 현장에 들어가고 품질 하자가 나면 바로 민원과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 품질, AS, 시공망을 중요하게 봅니다. LX아웃시스는 이 부분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자동차소 재산업용 필름의 성장성입니다. 건축 자재만 하는 회사라면 건설 경기 회복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LX아웃시스는 자동차 소재와 필름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내장재는 완성차 생산과 연결되고 데코필름은 가전, 가구, 인테리어, 해외 수요와 연결됩니다. 이 부문은 건축 자재보다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더벨 보도에 따르면 LX아웃시스는 건자재 부진을 자동차 소재와 산업용 필름 부문으로 버텨내고 있고, 비건자재 부문 비중이 30%대로 확대됐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저평가 구간에서 실적 반등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LX아웃시스는 2025년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가 낮았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낮은 종목은 실적이 조금만 좋아져도 재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저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PBR이 낮은 상태에서 실적이 돌아서면 시장은 다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회사가 정말 망가진 회사인가? 아니면 경기 침체 때문에 일시적으로 눌린 회사인가? 자동차 소재와 필름 쪽이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것 아닌가? 건설 경기만 조금 돌아오면 이익 레버리지가 커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LX아웃시스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좋아진 회사는 아니지만 바닥에서 돌아서는 신호가 나왔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반대로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역시 국내 건설 경기 침체입니다. 아무리 자동차 소재와 필름이 좋아져도 LX아웃시스의 본업은 여전히 건축자재입니다. 2025년 기준 매출 비중도 건축자재가 약 67%입니다. 즉, 건설 경기가 계속 안 좋으면 실적 회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LX아웃시스의 건축자재는 신규 아파트 입주, 리모델링, BEB 건설사 납품, BC 인테리어 수요와 연결됩니다. 주택 착공이 줄면 12년 뒤 입주 물량이 줄고, 입주 물량이 줄면 창호, 바닥재, 벽지, 단열재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 흐름은 단기간에 확 바뀌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2026년 1분기 실적이 일회성일 가능성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2분기, 3분기도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보통 한 번의 실적보다 연속성을 봅니다. 1분기 영업이익 458억 원이 나왔다면 다음 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2분기에 다시 이익이 크게 줄어들면 시장은 역시 일회성이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분기, 3분기에도 흑자 흐름이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LX아웃시스를 단순한 경기 민감 건자재주가 아니라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원재료 가격과 환율입니다. LX아웃시스는 화학소재 기반 제품이 많습니다. PVC, 필름, 수지, 원단 등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민감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에 바로 전가하기 어렵고 마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수출 비중이 커지는 것은 장점이지만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적 변동성도 생깁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배당과 주주환원 기대감 약화입니다. 건자재 업황이 나쁘고 실적이 둔화되면 배당 여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2025년 회계연도 배당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저PBR 종목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으려면 실적도 중요하지만 배당이나 자사주 같은 주주환원도 중요합니다. 만약 실적은 회복되는데 주주환원이 약하면 저PBR 해소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을 주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LX아웃시스의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적 턴어라운드 확인입니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458억 원은 분명 좋은 숫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549.7% 증가라는 점도 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묻습니다. 이게 계속될 수 있나?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중요합니다.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시장은 LX아웃시스를 다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입니다. LX아웃시스는 건자재주입니다. 건자재주는 실제 실적보다 먼저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리 인하 기대, 주택거래 회복,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착공 증가 같은 뉴스가 나오면 건자재주에 관심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LX아웃시스는 창호, 바닥재, 벽지, 단열재 등 주택 경기와 직접 연결되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소재 필름 부문의 재평가입니다. 만약 시장이 LX아웃시스를 건자재주로만 보면 밸류에이션이 낮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재와 산업용 필름이 꾸준히 성장하고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이익률이 개선되면 시장은 이 회사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단순 건설 경기주가 아니라 소재 기업 성격도 있구나. 이 인식 변화가 생기면 저평가 해소의 명분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LX아웃시스는 ESG 측면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X아웃시스는 S&P 글로벌의 2026 지속가능성 연례보고서에 2년 연속 등재됐고 건축자재 산업군 기업 가운데 상위 8%를 기록했다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물 사용량 절감,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관리 등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 주가 급등 재료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기업 이미지와 글로벌 고객사 대응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 건축자재 모두 ESG와 연결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나 해외 고객사들은 공급망 ESG, 탄소 배출, 친환경 소재를 점점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LX아웃시스가 ESG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해외 사업 확장이나 글로벌 고객사 신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도 볼 게 있습니다. LX아웃시스는 단순히 기존 창호와 바닥재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같은 기술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GS건설과 함께 고성능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를 연구했고 바닥재까지 시공된 바닥구조로 1등급을 획득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 층간소음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나 리모델링 시장에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 민원이 커지고 건설사들이 차별화 포인트를 찾는 상황에서 LX아웃시스 같은 건자재 회사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매출을 폭발적으로 바꾸는 재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리미엄 건자재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LX아웃시스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 종목을 세 단계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실적 바닥 확인 단계입니다. 2025년 실적이 안 좋았고 2026년 1분기에 흑자 전환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은 바닥을 찍었나?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적 회복 지속 단계입니다. 2분기,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유지되고 건축자재 부문 매출 감소가 멈추고 자동차 소재 필름 부문이 계속 성장하면 시장은 실적 회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밸류에이션 재평가 단계입니다. 실적이 돌아서고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가 부각되고 주주환원까지 회복되면 그때는 저PBR 재평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쯤이냐? 아직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즉 바닥은 확인되는 듯하지만 추세 회복은 아직 더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낙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종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최악의 실적이 지나가고 나서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악이 지나갈 것 같다는 신호가 보일 때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LX아웃시스의 2026년 1분기 실적은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LX아웃시스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1분기 강한 흑자 전환입니다. 영업이익 458억 원대, 전년 동기 대비 549.7% 증가라는 숫자는 분명 강합니다. 둘째, 건축자재 부진 속에서도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이 방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 부문은 매출이 소폭 증가했고 수출도 늘었습니다. 셋째, 건설 경기 회복 시 실적 레버리지 가능성입니다. 현재 건축자재 부문이 눌려 있기 때문에 반대로 주택 경기와 리모델링 수요가 살아나면 실적 개선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저평가 재평가 가능성입니다. 실적이 바닥을 지나고 건축자재와 비건자재 부문이 함께 회복된다면 시장은 LX아웃시스를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건설 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1분기 실적 개선이 일회성일 수 있습니다. 셋째, 원재료 가격과 환율 변동성이 있습니다. 넷째, 주주환원 기대가 약해질 경우 저PBR 매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LX아웃시스는 지금 망가진 회사가 아니라 경기 침체 속에서 구조 조정을 거치고 다시 회복 신호를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2025년에는 건축자재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고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 부문이 실적 방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 급등주처럼 보기보다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짜인지 확인하면서 보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봐야 할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2분기 실적이 1분기 흐름을 이어가는가. 둘째, 건축자재 부문 매출 감소가 멈추는가. 셋째, 자동차 소재 필름 수출이 계속 성장하는가. 이 3가지가 확인되면 LX아웃시스는 단순한 건자재주가 아니라 건설 경기 회복과 소재 사업 성장이 함께 붙는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3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1분기 실적은 일시적 반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X아웃시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눌렸지만 자동차 소재와 필름으로 버티며 2026년 실적 반등 신호를 보여준 저평가 턴어라운드 후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시와 실적, 업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